그 수수께 나오기 전에도 좀 인기가 많았어요? 네, 다른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냥 인기 많은 건 아니고 인지도가 조금 있었어요. 밖에서. 이제는 좀 이제 얼굴이 좀 알려지고 많은 팬들이 좀 생겼잖아요. 네. 어떻게 좀 뭐 바뀐 게 있습니까? 클럽을 갔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는 척을 해주고 네. 말도 좀 걸어오고. 네, 그 전에는 이제 클럽에서 놀 때는 네. 뭐 그런가 보다 이거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네. 지금은 지금 좀 의식을 하게 되고. 막 못 놀겠더라고. 그게 조금 불편했는데.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니까. 예, 근데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럼 그 클럽에서도 재우가 좀 달라졌겠어요? 예, 막 매니저분들이 오시고 이제 부스에서 룸으로 옮겨줬어요. 이제 부스에서 룸으로 옮겨줬어요. 원래 부스전들 룸으로. 어떤 춤을 춰요? 클럽 그냥 가면은. 그냥 클럽 음악 준비돼 있습니까? 예, 한번 볼까요? 예전 버전이 있고 요즘. 예전 버전부터 한번 음악 주세요. 오케이. 왔어. 클럽에서 어떻게 그런 춤을? 저기 천 대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 클럽에서 어떻게 그냥 막 놀았네. 그냥 뭐 요즘 가면. 요즘 스타일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즘 가면. 아 요즘에는 그냥 저래도 뭐. 근데 리듬을 좀 타야 되지 않나요? 아 리듬을 좀 타야 되지 않나요? 너무 가만히 있지 않나요? 인사하고 핸드폰 오르쳐가면서 누가 또 아는 척 정준현 씨 아니에요? 인사하고 그러다 술 좀 먹으면. 아니 리듬을 전혀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처음에 좀 무안해서 이러고 있다. 너무 오랜만에 가서 그렇죠. 처음 접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상습적으로 촬영하고 가수 승리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오늘 3부 뉴스는 서울경찰청 이 포토라인에서 정준영 출석을 기다리며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가수 승리의 성접대 알선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던 중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돌려본 정황도 확보한 겁니다. 정준영은 처음 확인된 단체 대화방뿐 아니라 다른 대화방에서도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마자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준영이 출연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결국 미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던 정준영이 지난 12일 급히 귀국합니다. 몰려든 취재진에게 짧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공항을 빠져나갔는데요. 상황이 좀 진정되길 바랐겠지만 문제의 대화방에서 수면제를 먹여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또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지하면서도 자주 했다며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준영 측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한다면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고소를 당했고 당시에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준영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여자친구 동의하에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가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정준영은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다시 연예계로 돌아왔습니다. 복귀 이후 정준영은 정말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요. 자숙의 시간을 거쳐서 돌아온 그에게 다시 논란이 제기되자 비난은 더 커졌습니다. 정준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 촬영을 하고 이것을 공유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당시 사건 수사가 부실하지 않았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불법 촬영은 성폭력 처벌법에 걸립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되고요. 불법 촬영을 통해 나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메신저 등으로 전송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접 촬영을 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이에게 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만 해도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만큼 대중들의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정준영 동영상이라는 검색어가 1위에 오르는 등 하루 종일 동영상의 존재와 불법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악성 루머가 계속되면 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이 아무 죄의식 없이 호기심과 재미를 위해 메신저나 SNS를 통해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는 요즘, 이번 사건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불법 동영상 찍지도 유포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이 건전한 의식이 사회에 더 깊게 정착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3부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약 투약의혹도 있는데 마지막 공개를 몰카 쓰니까 걸리실 거고 걸릴 줄 몰랐어요? 네, 비슷한 사건입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도덕성은 정말 빵점이었나 봅니다. 엘리트 코스만 밟던 한 학원 강사의 몰락 이야기인데요. 이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김 팀장, 어느 정도로 총박맞는 스타 강사였다고 합니까? 이 사람이 벌어들인 수입만 보더라도 얼마나 유명한 스타 강사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이 사람이 학원 강의로만 벌어들이는 게 월 수입이 4천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특히 그리고 수험생이나 그런 방학 기간에 좀 공부하는 친구들이 몰리는 방학에는요, 무려 7천만 원까지 한 달에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구 수성구 가면 이 사람 스타 강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과학과를 졸업하고 명문대까지 석박사까지 졸업한 근데요. 워낙 유명하고 유명세를 떨치고 또 수입도 높다 보니까 수입 외제차에 또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월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면 거의 정말 뭐 5억, 뭐 8억대 연봉인 건데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좋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워낙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이 좋으니까 뭐 외제차에 뭐 좋은 집에 살고 했는데요. 근데 또 얼굴도 조금 잘생긴 모양입니다. 출중한 외모로 원래 스타 강사들이 보면은 조금 얼굴이 잘생긴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분이 워낙 얼굴도 좀 좋다 보니까 주변에 여자분들이 많았나 봐요. 집이나 호텔 등에서 그렇게 여성들과 자주 사귀는 모습이 목격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뭐 사실은 뭐 한 명을 사귀건 10명을 사귀건 개인의 자유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법 행위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이 사생활이 형법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프라이버시가 아닌 거죠. 이 사람은 명백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어디서 했냐? 집안, 차 안, 그다음에 숙박업소에다가 네.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여성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학원 강사를 하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하고 상담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학부모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촬영을 한 게 네. 2013년부터 6년 동안 촬영을 했고요. 그 촬영한 분량이 영화 450편의 분량이라고 하고 영화가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그 여성은 12명인데 이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모두 30명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근데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법이 굉장히 좀 치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원에 찾아온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상담하는 책상 아래에다가 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 동안 그 해당 학부모는 몰랐을 것이고요. 또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을 때에는 자신의 자택에 있는 화장실, 침실 등에 또 몰래카메라를 네. 설치해서 불법 촬영을 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제차에 열쇠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열쇠고리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붙여서 차량에 동승한 여성들과도 이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라고 합니다. 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 촬영을 한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신은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외모라든가 머리라든가 그 다음에 돈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성적으로 아주 변태적인 습성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그 촬영된 것 중에는 이 강사가 친구 한 명하고 같이 정신을 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행을 하는 소위 그 준강간 영상들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6회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된 피해자들은 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영상에 등장한 학원 강사의 친구도 특수 중강간 방조 혐의로
이렇게 그 검찰에다 넘겨가지고 검찰은 이제 기소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영상물들을 보면은 단순히 술만 먹인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수사 관계자들의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추정컨대 수면제라든가 기타 어떤 약물을 먹이고 여성을 아주 뭐 정신을 잃게 한 이후에 성적인 폭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김 팀장, 뒤늦게나마 좀 들통이 난다면서요. 네, 이날도 근데 공교롭게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강사는 출근을 했나 봐요. 집에 홀로 남은 여성은 컴퓨터를 좀 사용하겠다고 이 남성이 쓰던 컴퓨터를 열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6년간 영화 450편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불법 촬영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컴퓨터를 그냥 열었는데 그 영상물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경악한 여성은 이 불법 촬영된 영상은 나도 있겠구나. 또 여러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공부하고 뭐 돈 벌고 여자 꿰어내는 데는 재주가 탁월했던 것 같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이러한 부분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간의 그 3대 불행이 있어요. 초년 성공, 그리고 중년 상처, 말년 빈곤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 사람은 지금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외모라든가 돈이라든가 또는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주위에 많은 여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본이 돼 있으면 본인이 처신을 확실하게 할 텐데, 네. 그 상황에서는 자기 마음껏 상대되는 여성들을 농락하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불법적인 동영상 촬영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된 여성을 인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치 나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꼬박꼬박 쌓아놓음으로써 잘못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 꼬리가 길면은 잡히게 돼 있죠. 네. 이 남성이 학원 강사라고 하니까 혹시나 잘못된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았는지 그것 또한 걱정이 됩니다. 결국 이 남성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잖아요. 어떤 선고가 나왔습니까? 네,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 3개의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4명의 여성을 준강간했다는 점, 동의를 받지 않고 몰카를 촬영한 점, 그다음에 지인에게 이 촬영한 몰카를 배포한 점 3개가 인정돼서 징역 4년에 취업 제한 5년 이런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취업 제한이라는 거는 얼마 전에도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카를 촬영한 남성의 경우에 벌금을 선고받으면서 취업 제한의 명령이 취업 제한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같이 내려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성범죄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거나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아동 관련 학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5년이 아니라 평생 학원 강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대구 지역에서는 이러한 여론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상습 범행 기간만 6년이고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라고 하는데 4년은 너무 가볍지 않냐. 이러한 지적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앞서서 이제 3개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단순히 준강간만 보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네. 지금 피해자가 4명이고 기간이 6년이고요. 촬영한 분량만 하더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형이 좀 떨어진 이유가 일부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리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4년형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특히 일부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뭐 배포가 되지 않았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모르는 일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제든지 2차 피해자가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에는 좀 징역 4년형은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과 학원 강사 모두 항소했기 때문에 2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문을 두드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전체 영상에는 이 남성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와 집에 들어가려 한 30살 조모 씨에 대해 경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성폭행 미수입니다. 조 씨는 오랜 시간 피해자 집 앞을 서성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이런 모습이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사건 당일 전체 CCTV 영상에도 조 씨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 씨는 휴대전화기 손전등 기능을 켜서 2차례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또 건물을 빠져나가는 척하면서 다시 올라와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고 계속 괴롭혔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놔두고 왔다. 흘린 게 있다. 그래서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조 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도 이틀 만에 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나를 지켜보고 뒤따라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서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오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건물 내부 CCTV 영상인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이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모자를 쓴 남성이 닫히는 문 쪽으로 이렇게 손을 뻗습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간반의 차이로 문이 잠겼습니다. 이 남성의 동작이 1초만 빨랐어도 여성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문이 닫혔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서 있습니다. 잠긴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손등으로 두드리는 모습도 보이고요. 저렇게 현관문 앞 조명이 꺼지니까 잠시 계단 근처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듯한 동작도 하고요. 문이 다시 열릴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잠긴 문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정면에 있는 이 CCTV 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히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1분 정도를 저렇게 복도에서 서성인 뒤에 자리를 떠났는데요. 영상 속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방금 보신 영상이 어제 오후에 SNS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경찰이 저 사라진 괴한의 행적을 쫓는 수사에 들어갔죠. 지금 저 영상만 보면은 정확히 저 남성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여성과 함께 타고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복도 한켠에 있다가 여성이 문을 닫는 순간 재빨리 와가지고 문을 붙잡는 모습을 보셨는데 팀장님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문을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순간 문 닫는 순간에 바로 따라왔어요. 저기 열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저 범인이 실제적으로 강도인지 아니면은 성폭행 범인지 절도범인지 확인 안 됐지만은 일단은 저 여성을 숨어서 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진을 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바로 따라왔으니까 천만다행으로 여성분이 빨리 문을 닫아서 그렇지 만약에 조금만 저 나온 1초만 늦었어도 그 범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후로는 상상하기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이 남성과 여성은 아는 사이였나요? 저도 영상을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손을 뻗어서 두 사람이 아는 사이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피해 여성은 저 영상 속에 있는 괴한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더 섬뜩한데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저 상황이 일어나기 바로 전 저 건물 밖에서 일어났던 CCTV 영상을 지금 보시는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앞에 하얀 원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이제 앞서 갔던 여성이고 뒤에 지금 남성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저 맨 뒤에 따라오고 있는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남성이 그 앞서 보신 CCTV 영상 속 괴한이란 말이죠. 여성이 한번 고개를 돌아가지고 얼굴을 한번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흘낏 한번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모습을 봤을 때는 저 남성이 건물 안에서 미리 기다렸다기보다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서 이제 따라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게 그러니까 골목길까지 이미 이전부터 이 여성을 사실상
미행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점 찍고 따라왔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골목부터 계속해서 저 국방색 모자와 옷을 입은 남성이 여성을 미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집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멀리서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이 실내의 복도의 CCTV 장면을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이 취재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상당히 여성은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공포감을 느꼈을 거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공간, 그 개방된 공간에서 오히려 신고 같은 것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인을 부르거나. 네. 그런데 저 여성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던 남성은 지금 보이지 않는구나, 갔구나.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심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불시에 갑자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잘 보시면 계단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로 층의 위치를 확인하고 계단으로 더 빨리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올라오는 뭐 비상구가 있는 것인지 아하.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용의 주도하고 아주 주도 면밀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CCTV가 계속되면요. 저 남성이 노크도 하고 비밀번호도 눌러보고 문고리도 당겨보고 또 이제 서성거리다가 뭔가 줍는 장면이 있어요. 전 여기서 이건 범죄 정황이 너무 짙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동작인지 확실하게 판독되진 않았지만 네. 적어도 지금 제가 이 보기에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빨간색 테두리 안에 남성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뭔가를 줍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고리로 가서 문고리를 만져요. 그러니까 저게 만져요.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혹시나 네. 뭐 밑에 떨어져 있는 뭐 휴지나 네. 아니면은 뭐 쓰레기 같은 거를 주워서 네. 문고리에 찍힌 지문을 지우려는 거 아닌가라는 지우려는 동작으로 가능성도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저 직전에 아까 보시지만 CCTV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습니까?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타겟을 정했고 지금 목표를 찾아서 왔는데 1초의 차이로 실패한 거예요. 네. 저 남성이 이제 어떤 잠재적 범죄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CCTV가 날 지금 찍고 있네. 그렇다면 빨리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문에다가 이제 이 접촉했던 것들에 대한 지문 같은 것을 이제 지우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합리적 의심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다행인 게 이 남성을 오늘 검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이 112에 신고를 했고요. 저 보신 영상이 어제 오후에 인터넷에 SNS 등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급속히 확산됐거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CCTV 속 저 남성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을 했습니다. 밤새 이제 추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향한 곳은 이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남성이 이제 원룸 밖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찰이 원룸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고 잠복을 한 상태에서 몇 호에 사는지 탐문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 남성도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개된 영상에 저희가 이제 뭐 흐림 처리를 하긴 했지만 목 부분에 커다란 문신 흔적이 있어서 이 잡히는 게 사실상 시간 문제인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오늘 아침 7시쯤에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서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15분 만에 경찰이 이 남성의 주거지 원룸 안으로 들어가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30대 남성이었고요. 뭐 저항 없이 체포가 됐는데요. 이 집안에서는 그 범행 당일에 영상 안에서 이제 남성이 입고 있었던 옷, 쓰고 있었던 모자, 동일한 모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30대 남성에게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을 했죠. 자수를 했고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원이 드러날 것을 알고 미리 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실수였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자수강경을 적용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의도가 뭐였냐, 뭐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뭐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다른 그런 범죄 혐의를 차단하고 주거 침입에 대해서만 이제 처벌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인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데 사실 성폭행 의사를 지금 이 영상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SNS에서는 지금 강간 미수 사건을 다뤘지만 실제적으로 저 범인이 문을 열려다 못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도일 수도 있고 성폭행일 수도 있는데 실행 착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성폭행이라든지 강도 처형할 수가 없고 단지 그 공용 사용 부분 면적의 목도라든지 계단을 들어오게 되면
주거 침입이 가능하니까 네. 주거 침입죄로 일단은 긴급 체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남성이 범죄에 착수한, 실행에 착수한 건 주거 침입까지만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혐의를 이 SNS상에 나오는 것처럼 성폭행, 미수 이렇게는 지금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SNS에서 한 사람들은 자기 추정으로서 강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행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드러난 영상만으로는 이제 강간미수가 아니라 이제 네.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주거침입 혐의는 충분히 뭐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공용 부분인 계단 이쪽에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만약에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이제 아빠 신발을 갖다 놓기도 했거든요. 네네.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고 또 네. 대처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주거 안전 법, 이거는 뭐 법제가 만들어져 있는 법률의 법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궁여지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성의 구두 정도는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독신 여성분들도 문 앞에 놓든가 신발장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라. 그리고 남성의 속옷을 베란다 같은 곳에 걸어두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걸어놓고 계속 방치하면 아주 스토커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집을 베란다를 만약에 노려보고 있다면 이 남성 속옷이 몇 날 며칠 걸려 있으면 더 수상해진다는 거예요. 네. 저거는 코스프레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두세 벌을 장만을 해서 수시로 위치도 바꿔주고 교체해주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신경을 쓰면서 독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정말 여성에게는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 아닌가 네.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홀로 사는 여성을 위해서 남성의 굵은 목소리로 녹음이 된 상황별 멘트가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이제 안전을 지킨다고 보이스가드라고 하는데 남자 목소리로 누구세요? 좀 가세요. 잠 좀 잡시다. 이런 목소리를 미리 올려놔가지고 휴대전화 같은 데 내려놨다가 이제 혼자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참 이런 요령이 이런 음성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참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하나만 덧붙인다면 네. 이 스토커나 이런 잠재적인 어쨌든 위험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자의 경우에 우편물도 많이 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택배를 많이 받거나 혹은 우편물을 받을 때 본인의 명의를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주문 같은 거 할 때는 꼭 남성의 이름으로 아니면 중성적인 이름으로 하라는 지침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소한이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서울 신림동에서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있었죠. 이어서 봉천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대 여성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 남성이 반지하 집의 창밖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가 도망간 것입니다. 경찰의 대응은 이번에도 논란거리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밖에 있던 CCTV 영상만 확인하고 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하는군요. 불안에 떨던 피해 여성이 취재진과 함께 주변의 다른 CCTV를 확인한 끝에 용의자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영상을 확보해서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원룸 주택이 많은 골목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휴대전화기를 만집니다. 그러다 한 건물 옆에 바짝 붙더니 얼굴을 밀어넣습니다. 남성이 서 있는 곳은 반지하 원룸 앞입니다. 이곳에 사는 여성 A씨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거실 창문 틈새로 집안을 훔쳐본 겁니다. 남성은 바지에 손을 넣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A씨가 이를 본 뒤 집에 있는 친구에게 알렸고 곧바로 뛰어나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위도시 벗겨진 채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은 당시 장면이 찍힌 건물 밖의 영상 일부만 확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에도 경찰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 A씨는 남성이 또 찾아올까 불안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직접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에선 남성의 얼굴이 찍힌 영상도 확인해 경찰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 주위를 돌았고 저희 건물뿐만 아니라 옆 건물 지하 반지하, 그다음 맞은편 반지하 놀랬죠 완전. 사건을 맡은 경찰이 현장을 찾은 건 39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JTBC 취재진에게 긴박한 위험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지만 이미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엔 경찰 인력과 장비,
시간 등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과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니지 않았어도 경찰이 추적해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취재진은 다른 CCTV 몇 대를 더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A씨의 집 말고도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을 붙잡아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A씨 집 주변에 있는 다른 CCTV 영상입니다. 남성이 A씨의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기웃거리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골목길을 다니며 주변을 살피더니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자 황급히 시선을 돌리기도 합니다. 집 옆에 무슨 주차장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 사이로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엄청 화들짝 놀래더라고요. 눈치 좀 있고. 경찰은 이 남성이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남성을 붙잡는 대로 범행 경위를 파악해 공연음란죄나 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신체의 일부가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밖에서 안을 쳐다만 봤다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약 따라오거나 엿보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지만 경범죄에 그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한 대목. 깊은 밤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 오랜 시간의 학습 효과 혹은 수많은 경험담으로 인해서 적어도 그 순간 숨을 쉰다는 것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동의어가 되는 그 순간에 그는 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그 소설 속 이야기들은 현실이 돼서 신림동에 사는 김지영은 단 1초 차이로 아찔한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났고 오늘 전해드린 내용에 따르면 봉천동에도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지역에서도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김지영들은 존재합니다. 어떻게든 각자 도생하고자 남성의 이름으로 택배를 주문하고 전화로 굵은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목소리를 변조하는 초인종을 구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때 일부에서 여성주의 소설이라고 공격을 받았던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작가는 그러나 세상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위기의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도운 또 다른 여성이 김지영 씨에게 해준 말은 다음과 같았으니까요. 세상은 그래도 좋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그 단단한 믿음에 오늘의 세상은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